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욕 많이 먹잖아요, 탈북민분들한테. 왜요? 저는 또 이제 통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탈북민 같아가지고 한 명이 누구요? 김종국 씨가 김종국 씨가 탈북민 같다고? 예. 규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군 생활 기간에 연애를 못 하죠. 근데 솔직히 10년 군복무 하면 연애 안 할 남자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원래 그냥 탈령이죠, 한마디로. 그 주변에 뭐 농가라든지 뭐 주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집의 딸들은 다 내 딸들인 거죠. 반갑습니다. 해병대 대표 유튜버 무적거입니다. 무적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철은 TV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남자, 네.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철은 형님이십니다. 이제 실제 북한에서 계시다가 해병대가 주둔하는 말도로 귀순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부동산 경매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뭐 살아가려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근데 진짜 빨리 적응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경매를 한다 뿐이지. 네. 이미 벌써 자본주의의 이 세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부동산 경매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7년 되니까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7년 전에는 그냥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안 거고 감히 이렇게 막 발을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저희가 방금 전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야 이거는 진짜 끊을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왔고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막상 각이 잡히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뭐 무거운 주제 할 건 없잖아요. 뭐 또 해병대 분들이 보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재미있고 희열 넘치는 거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보는 분들이 해병대가 진짜 많으세요. 네. 또 해병대 분들이 귀순하는 걸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근무하실 때 해병대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해병대를 몰랐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 말도로 제가 오갔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쪽으로 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통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었지만 그리고 또 긴급수사원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 특혜죠. 긴급수사원증이 있으면 어디나 다 갈 수 있거든요. 북한 전 지역을. 근데 못 가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죠.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요. 북한에는. 네, 진짜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제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다른 분들은 탈북민분들 다 3국으로 왔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3국을 저희가 뭐 아예 경험도 못 해보고 그리고 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그쪽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왔고 그래서 저희가 잘 보이는 이제 말도를 택했는데 그게 해병대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국군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아는 거죠. 그게 해병대다라는 건 몰랐던 거죠. 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솔직히 뭐 북한군이 어떤 군이 있다라는 건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북한에 특수부대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거든요. 네, 그것도 군인들한테는 알려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에서 다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 군인들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욕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육은 그래요. 북한 교육은 이 대한민국 국군은 괴뢰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북괴라고 하는 것처럼. 자, 대한민국 괴뢰군은 저 미국의 식민지, 현대판 식민지로서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노예들이라고 하거든요. 현대판 노예들. 그런데 그런 부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있고 뭐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정확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무장 장비 상태라든지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한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포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무기들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뭐야 이거 노예라고 했는데 이 노예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져요. 그러면 실제 와서 한국의 무기들을 봤잖아요. 네. 확실히 좋은가요?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죠. 우린 다 자동 아닙니까? 자동 내지 반자동. 그쵸. 예, 북한은 다 수동이잖아요. 예, 다 포도 다 이렇게 돌려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가 실제 그 이미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변했다는 게 최근에는 이제 뭐 김정은이가 뭐 국방력에 좀 힘을 나타나니까 뭐 탱크도 새로 만들고 뭐 해서 그렇지. 거기도 아마 뭐 완전 자동은 아닐 거예요. 예, 뭐 설마 뭐 탱크 포신을 사람이 갖다 밀지는 않지만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뭐 자동과 반자동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재래식무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죠 처음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워낙 낙후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의심을 하는 거죠. 북한 사람 먹을 거 없고 막 힘들고 산을 다 베어가지고 땔감 써서 뭐 가난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을 때 사상을 그냥 교육받았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이게 좀 바보 같은 얘기인데 아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거기도 뭐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경제 개발을 어느 정도 했고 굉장히 먹을 거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쇄국 정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완전 뭐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북한이 완전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옥은 맞습니다. 네, 지옥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는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누구나 자기가 뭐 다 누리고 살 수 있냐. 기본 그건 관건은 그거잖아요. 간단한 실례로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어느 상류층에 있는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접근을 못 해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럼 뭐예요? 그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도 있긴 있는데 누구나 다 그거를 사용을 하고 누구나 그 행복 지수를 높이면서 자기가 만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럼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진짜 못 살고 동량하고 명동 가면 눈이 없는 사람 이런 게 그렇게 사상 교육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 교육을 받지 않았나. 나는 좀 바보 같지만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솔직히 제가 뭐 이 북한 체제를 뭐 감싸고 도는 건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정확하게 잘못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거를 뭐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나마나 뭐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이 되면은 보겠죠. 예. 자, 뭐 다 닫아놓고 어디 나갈 사람들만 딱 정확히 체크해서 충성분자들만 뭐 내보내고 들여오고 다시 하잖아요.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관들이죠. 외교관들 노동자들도 그냥 나가나요? 딱 나가서 감시 속에서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우리가 보는 흔한 인터넷으로 보면은 전 세계 뭐 아프리카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미국 경제라든지 일본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러시아 경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순위가 몇 위고를 알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 권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뭐 북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통제 수단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더 나의 노예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야, 진짜. 네. 그냥 제가 알던 그대로네요. 네.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욕 많이 먹잖아요. 탈북민분들한테. 왜요? 저는 또 이제 통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보위부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 통제하고 그 김 씨에게 충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김 씨 체제를 비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고 뭐 그런 쪽에 있었던 이제 보위부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비난은 좀 받죠. 근데 그게 선택에 의해서 뭐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에 지시가 있었고. 아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계시는 탈북민들도 같을 거예요. 북한에서 살았다면은 자기가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 나 안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북한은 권력이 돈입니다. 권력을 잡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뭐 우리처럼 월급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권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든 장사하는 사람들이든 뭐 회사든 뭐든 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아니 그 권력을 주겠다는 게 누가 난 싫다고 난 정직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살고 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과거는 과거지만 저도 뭐 아버지가 다 보위부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저도 이제 보위부로 된 거죠. 탈북민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그때 조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기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저하고 같이 온 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조사 대상으로 있으셨던 분이 여기에는 없는 거죠? 아예 없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그렇게 뭐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백공구라고 해서 한류 단속 한마디로 한국 TV 보는 사람들. 아까 보셨다면서요? 아 떡장사가 떡을 먹게 돼 있잖아요. 네? 아 약간 한국 뭐 보셨어요 그때? 아 저는 그때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건 안 보고 그때 북한에서 이제 TV를 가장 많이 봤던 건 예능 많이 봤죠. 예능. 네, 런닝맨만 많이 봤죠. 아 그래요? 네. 재밌었나요? 그게?
아니 재미는 보다도 저기서 뭘로 웃기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북한 예능은 뭐 어떻게 웃겨요 그럼? 북한 예능은 이제 명랑한 텔레비전 무대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로 말하는 개그밴드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얼굴 분장은 안 해요. 예, 그냥 나와서 이제 말로 웃기는 거죠. 말로? 예. 근데 잠깐 동안 웃기는 게 길게 해가지고 막 웃기고 뭐 하는 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는 그때도 몰랐죠. 그게 뭐 예능인지 뭔지. 사실은 그 채널 돌리다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 런닝맨이 나왔고 그 중에 딱 탈북민 같아가지고 한 명이 누구요? 김종국 씨가 김종국 씨가 탈북민 같다고요? 네. 왜냐면 깜실깜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북한놈 같다 하고서는 사실은 그때 눈이 가가지고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김종국 씨가 몸 좋으시죠? 네. 북한 사람들 다 그렇게 몸이 좋나요? 아니 좋다는 것보다 노는 스타일이. 아, 노는 스타일이? 네. 북한 사람은 직설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이래요. 여기 남성분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 빼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성들한테. 여자가 의자 빼라고 하는 스타일. 야, 의자 안 빼? 막 이러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해병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한국에 결국에 들어오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죠. 또 그런 부서에 있었고 그때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 분들도 만나 뵙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 2009년도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십사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뒤져보냈어요. 그래요? 네, 많이 들여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원산 항보위부에 있으면서 그 한국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한국 선원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대한 동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이 가깝다고 어느 한순간에 제가 완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면 수영을 원래 미리 거기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 북한에는 뭐 거의나 이제 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죠. 수영 교육을. 근데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요. 그 김일성의 지시가 있어요. 1950년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그 낙동강. 네, 낙동강에서 북한 군들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 죽은 기본 원인이 수영을 못 맞춰서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수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여름 되면 수영 훈련을 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일성의 지시는 똑같겠죠.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니까 또 바닷가 지역 나가서 놀고 고기잡이 하고 하면서 뭐 수영은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안 한다면서요? 북조선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조선이라고 하죠, 기본. 본인들은 조선이라고 해요? 네. 북조선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선이라고 하죠. 자기네들은 조선, 네. 우리는 뭐라고 할까? 한국? 남조선. 남조선? 그 한국이라고 하고 또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쓴 것도 최근 년간에 썼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이 이념을 이제 완전 깨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에 이제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예. 왜냐면 같은 조선인데 남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도 그렇고 뭐 김정은이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부르는 거 보니까 너네는 그냥 대한민국으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통일에 대한 이거 자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아예 없애려는 이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통일을 하면 저는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뭐 주적은 북한이다. 특히 이런 데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서도 가끔 유튜브에서 중국에 계시는 이제 북한 주민분들이랑 대화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가서. 네.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쓰고 뭐 어떻게 보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같은 민족이구나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형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같은 나라 말도 안 쓰고 다른 나라면은 외국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말도 이렇게 맞아요. 만나서 통하고 또 공감도 되니까. 저도 진짜 그 원산 항해에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외국 선박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했는데 가장 이 충격받았고 내 뭔가에 이 숨겨져 있던 뭐가 폭발하는 시기가 그 한국분 만났을 때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대화도 안 돼요. 무슨 내가 무슨 뭐 수화 배워서 저는 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냥 웬만한 거는 대충 다 알잖아요. 손으로 하면은. 아 근데 한국 분을 딱 만났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뭔가 모르게 여기가 있잖아요. 와 이게 대화가 되네. 이분하고 나하고 생전 처음 보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뭐가 맞고 안 맞고 그렇죠. 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또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 이게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도 해봤고 했지만 이 느낌적인 게 있어요. 맞아요. 아 같은 민족이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뭐 통일이 된다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 맞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게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살되 잘 살면 그 뭐 언젠가는 이제 뭐 종국적으로 통일은 되겠죠. 한반도 통일은 되겠지만서도 그게 뭐 솔직히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제일 조금 가슴 아픈 건 뭐죠? 계속 북한에서 도발하고 자꾸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에 자꾸 위협을 하니까 그냥 그 너네들은 살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저러진 않을까요? 아니 나는 내가 북한에서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도발을 다 한국에서 먼저 한 걸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예, 연평해전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전도 그렇고 다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먼저 도발을 한 걸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먼저 도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 또 가짜뉴스일 수도 있네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지 아는데 저는 굉장히 그냥 진짜 라이트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뭐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근데 숨길 수 없는 게 뭐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역사적인 기록 자료들도 있고 도발을 어디서 시작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데 북한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최근에 이거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정보요원 리스트가 다 북한에 있다고 넘어갔다고 이거 혹시 보셨나요 뉴스? 아니 뭐 그런 건 안 봤는데 뭐 그거는 100번 1000번 뭐 저는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리스트가 그냥 북한에 지금 우리 정보 요원들 다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블랙 요원들에 대한 이제 정보 자료 같은 거는 북한에도 있겠지만 또 북한 정보 자료를 또 한국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 CIA도 있고 뭐 다 그냥 각국에 그거는 웬만큼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끼리는. 예. 그 북한도 그렇지만 뭐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정치적인 이슈를 좀 돌리기 위해서 막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큰 집에서 하는 것까지 알겠습니까? 예. 군복무가 좀 길잖아요. 11년 한다고 10년. 10년. 네. 10년을 하면 연애 언제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규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군 생활 기간에 연애를 못 하죠. 근데 솔직히 10년 군복무 하면 연애 안 할 남자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원래 그냥 탈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변에 뭐 농가라든지 뭐 주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집의 딸들은 다 내 딸들인 거죠. 편지 써서 보내고. 뭐, 이 편지 그런 거 아니고, 그 북한 스타일은 그거야. 뭐 사귀자든지, 뭐 그냥 단칼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귀자는. 북한 말로 나랑 사귀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난 너 좋아한다. 직설적이네, 그냥. 아유, 거기는 완전 다이렉트예요. 무슨 막 여기서처럼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빙글빙글 도는 거는 제가 느끼길 때는 너무 인터넷에서 그걸 몰고 가는데 실제 그런 남자애들이 조금 있죠.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북한 일반 군인들에 대한 연애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본 3년 동안에는 연애를 못 해요. 북한에서는 그 희사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김장을 해보셨나요? 김장 전 안 해봤죠. 그 초조림이라고 하면 그 배추가 좀 막 살아있잖아요. 네네. 그 소금 뿌려가지고 풀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좀 절임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 3년 동안에는. 네네네. 그때 지나야지 조금 이제 좀 꽃망울이 피어나는 기간이 되거든요. 네네. 3년 동안에는 그 위에 상급들한테 그냥 조 터지게 마구 청소하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네네. 그거 지난 다음에 조금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상급병사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다르죠. 나 너 좋아한다 하고 밖에 나가서 잠들고 있으신 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해병대 군인들이 다 뭐 이렇게 탁 그러진 않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렇다 이게.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야 뭐 조금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북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줄을 박든 두 줄을 달든 똑똑한 애들은 딱 눈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눈 돌아가는 애들은 벌써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상급들을 잘 섬겨가지고 짬탕도 치고 하거든요. 네네. 뭐 전역할 때까지 연애 못한 사람도 있고 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이에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은근 그런 것 능력제네요. 그건 연애는 전 능력이- 세계적으로 이거는 내가 볼 때 능력제다. 그래도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역한 다음에 많이 연애를 하죠. 그럼 30살 때부터 27. 결혼을 하면 직업은 나라에서 정해주나요? 아니요. 그렇죠. 북한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뭐 다 단체로 다 배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를 하죠.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 가고, 그리고 또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집에 그냥 고향에 내려서 농사 짓는 건 농사 짓고, 군관 되는 사람은 군관 되고, 뭐 그냥 뭐 각계각층이죠.